그 갈등 상황은 뭐라고요? 갈등 상황은 굉장히 그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해요. 이 사람하고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사람하고 갈등이 되면 나는 처벌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나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나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보기 싫어요. 그리고 끊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아이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조카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죠. 계속 만나야 돼. 여러분 직장 동료를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하고 갈등 관계에 빠지면 금방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아, 잘 아시구만요. 예, 술 먹으러 가서 서로 푸는 경우가 많죠. 술 요새는 덜 마신다고 그래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뭐 하셔야 된다? 소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의 직장 생활과 나의 가족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유지되면 계속 긴장이 되니까 1년 12달 긴장 속에 살아보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몇 번이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갈등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말을 붙여야 된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그러죠. 어제 그렇게 화내더니 아침에 와서는 안녕하세요야. 속으로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어때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고개는 딴 데 돌리면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 문제는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지상 과제였어요. 나 지면 안 돼 이거였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지고 이기고 문제는 어때요? 이제 그냥 접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옳고 그름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옳고 그름이에요. 발달 단계상. 옳고 그름은 발달 단계인데 5, 60대에 가면 모든 것을 품어 안고 통합하는 인격이 발전되어지는 게 성장의 과정이래요. 아까 전에 김동성 박사님께서 그 성격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약한데 가면은 강한 가면을 쓰고 지기 싫어해. 근데 이거 청소년기 때 그래. 중학생들. 중학교나 청소년기인데 어른이 된 지금도 야 너하고 나하고 경쟁해보자. 너 이기고 나 진다 해보자. 학교 다닐 때 뭐 성적으로 너 잘했어? 나 못해서 이런 경쟁 관계를 어른이 지금도 이 패러다임으로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하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나하고 안 좋은 고객하고 협력 업체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경쟁 관계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도 그 조금 저도 잘 따지는데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그 나쁜 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쁜 거라든가 싫은 것도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이렇게 그릇이 커져. 그런 인격이 되져야겠다. 그럴 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넓은 마음을 일단 준비를 갖추어야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 사람이 약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허리를 펴고 조용히 눈을 감아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잘 아시는 분한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심란하고 상심했어요. 그래서 나도 맞대응을 했어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상대가 그러니까 그냥 물러나기도 했어요. 뭐가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갈등 관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하게 됐지? 해답을 찾았어요. 그 문제를 찾았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지? 질문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질문에 어떤 그 장면을 떠올려서 이 두 가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신 분은 눈을 뜨고 노트 19페이지 여러분들 노트 19페이지에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두 가지를 쓰신 분은 옆 사람한테 그걸 보여주고 설명을 해줘 봐요. 그럼에도 옆 사람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 걸기를 해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자리에 가서 앉아서 가까이 가서 앉아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제 문제는 이거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자기 걸 이야기를 해봐요. 좋아요. 저기 잘 하셨어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손을 들으시면 돼요. 뭐가 문제인가?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감정적 상호 감정이 쌓여 있다. 이게 문제인 사람. 와, 맞네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다. 생각이 달라서 갈등 관계다. 손 들어봐요.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대충 쉬어보니까 한 20명 되네요. 첫째 시간에 감정, 생각, 갈망을 이야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감정이 문제가 된다. 생각이 문제. 세 번째, 서로 의도가 다르다. 서로 의도하고 기대하고 하는 게 서로 달라. 예. 아내는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다르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서로 핀트가 안 맞다. 갈망에 문제가 있다. 손 들어봐. 기대가 서로 어긋나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별로 안 되네요. 대부분 일치되나 봐. 한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감정, 생각, 갈망인데 감정이 안 맞으면은 감정적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슬펐구나. 그래서 너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불안했겠다. 이렇게 하는 대화를 감정적 대화고, 그 다음에 대화가 이 생각이 달라서 오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서 오는 대화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너 틀렸어. 아니에요. 제가 왜 틀리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죠? 생각이 서로 달라서. 좋아요. 그러면 제가 틀린 것이 무엇이고 제가 옳은 게 무언가요? 라고 해서 그 두 양자의 차이점을 드러내서 서로가 이해하면은 생각의 대화, 이 대화를 소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갈망의 대화는 뭐냐면은 의지나 기대에 대한 대화. 이런 대화는 어떻게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회사에서나 가족 내에서는 주로 감정 대화가 안 되더라. 가족과의 가까운 사람들은 감정 대화가 많이 걸려서 갈등을 일으키는데, 회사나 직장에서는 주로 걸리는 게 뭐예요?
아니 갈망, 기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게 뭔데? 따라해봐요. 시작.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시작. 아니 나한테 뭘 원해? 시작.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좋아. 그러면 해줄게. 따라해봐요. 시작.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가 뭐냐? 이게 감정에서 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에서 오는지, 세 번째는 뭐예요? 갈망에서 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대화의 기술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과 나하고 이렇게 대화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봐요. 예. 이것도 상당하게 많네요. 이것도 많이 한 10명, 10분 정도로 되네요. 대화의 방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셔라? 의자에 앉아라. 그리고 조용히 뭐 해라? 눈을 감고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라? 떠올려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라? 뭐가 문제지? 따라해봐요. 시작. 이게 감정의 문제냐? 이게 서로 생각의 차이 문제냐? 서로 원하는 것이 달라서인가? 아니면 태도나 대화의 문제인가? 이게 어느 게 문제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요. 이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맞는 80여 명의 대중들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대1이나 소규모 집단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못하지만 무공스님만 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무공스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무공스님 그 박수. 네. 아이고 죄송해요. 사전에 허락도 없이 하게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제일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했어요. 좀 봐주세요. 예. 무공스님 뭐가 문제죠? 의견 차이, 즉 생각의 차이죠. 예. 의견 차이가 아주 많은데 이건 감정 차이도 아니고 갈망이나 대화의 스타일보다도 핵심이 의견 차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거는 뭐라고 방금 문제를 찾으셨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여기서 오늘 배운 것처럼 질문해 보겠다고? 오케이. 첫 번째, 상대방 의견을 물어본다. 두 번째, 나의 의견도 이야기하겠다. 오케이.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일방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일방적으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임을 윈윈 게임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윈윈 게임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 윈윈 게임을 하라 그랬어요. 회사가 회사,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일방적으로 지는 게임은 없을 것 같아요. 북한과 우리도 어때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밀어붙여서 이긴다? 반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그것이 협상 기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고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걸 받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에요.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은사 스님하고 상자가 있어.
은사 스님이 항상 일방적으로 요구해, 상자한테. 안 그런가?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어때요? 엄마가 아이한테 줄 것은 주고 아이한테 뭐 해요? 받을 것은 받으셔야 된다. 부모가 애한테 뭘 받고 싶어요? 게임은 적게 하고 학교 성적은 오르고, 예, 그렇게 그 타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좋아, 그러면 하루에 게임은 1시간만 한다. 근데 이 1시간도 공부 1시간 하고 게임 1시간 하자.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줄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공부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는 거죠. 엄마는 컴퓨터를 잠글 수가 있거나 컴퓨터를 마당에 갖다 던져서 부숴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이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뭘 줄 수 있어요? 1시간의 게임 시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한테 게임 1시간을 주고 엄마가 받은 것은 뭐예요? 공부 1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승리자가 되고 아이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너 공부해라, 너 왜 늦게 들어왔어, 너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건 협상이 아니고 그 아이를 패배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패배한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거나 엄마를 다른 방식으로 골탕을 먹이거나 보복을 하게 돼.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기술이 뭐라고요? 윈윈 전략, 윈윈 게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명칭을 한다. 그래서 내가 줄 것은 어떻게 해라? 주고 받을 것은 받아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협상 기술이다.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은 윈윈 게임이다. 승리자로 만들어라. 상대를 패배자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협력 업체들, 대기업만 잘 산대요. 뭐 양극화가 돼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살려줘야죠. 그리고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상호 윈윈이 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맨날 국회 딜레이 시키고 서로 싸움박질만 하면 국민의 눈에 안 좋잖아요. 이게 협상 기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고받기를 해야 돼. 야당한테 여당이 줘야 되고 명분을 줘야 되고, 야당은 여당에게 이렇게 통로를 마련해 줘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생활에서도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라. 일방적으로 나만 가져야겠다. 이건 욕심장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다. 행복하고 싶죠? 네. 그러면 소통을 하고 줄 것과 받을 것을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해라.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행복해질 거다. 이걸로 여러분들을 이번 11월 추운데 갈등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죠? 이렇게 서두를 꺼내서 이제 뭐가 그리 힘들으셨어요?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해서 소통을 하고 내가 줄 것과 받을 것을 협상을 해서 갈등 문제 해결하시기 바라요.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